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은 저 종사자 편 이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이 종사자 편하고 입소자 편 보신 분들이 이게 질문하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루에 일자별 입소자 수가 정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루에 만약에 그 동시간대에 예를 들어 갖고 한 15명 시설인데, 뭐 입소자 수는 15명이 이제 한 달 동안 평균 했는 건 15명이 안 되는데, 하루에 동시간대 최대 많은 시간에 16명이 왔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법정 인력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감액이 떠요. 그러니까 일자별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정원이 예를 들어 30명이면 30명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날은 감액입니다. 이 초과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월 평균이 그리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처음에 이 센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감액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은, 가장 동시간대에 가장 많은 시간대 그 시점에 사람이 정원을 넘냐 안 넘냐 그걸 보시면 돼요. 동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넘어가면은 초과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루에 이제 일별 입소자가 정원을 넘지는 않지만은, 일자별 입소자 수가 지금 현재 직원들 종사자를 놔둔 그 상황보다 입소자 수가 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달 내내 이제 입소자 수, 일자별 입소자 수를 모은 것이 어르신 나온 날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해가 급여 제공 인수 나눠서 입소자를 계산했는데, 한 달 입소자 수는 9명이 나왔어요. 9명이 나왔으면 이제 사회복지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하루 예를 들어 그 달에 아무 날이나 하루가 갑자기 이제 어르신이 11명이나 12명이 된 적이 있어.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는 이제 10명 이상 되면 있어야 되니까, 의무로. 그런 경우에는 그날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냐, 이 질문이신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없어도 됩니다. 그 기준은 이제 한 달 평균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해서, 요양사도 마찬가지죠. 요양사도 뭐 7명당, 뭐 10명당, 뭐 10명 이상 이래 돼가지고 하니까, 요양사는 이제 11명부터 쓰긴 쓰는데, 그것도 한 달로 평균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한 달 입소자 수가 거기 인력 기준에 맞춰가지고 됐으면은,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정원 초과 안 했을 경우에. 정원을 초과하면은 이제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동시간대에 정원을 초과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초과가 됩니다. 감액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방문요양의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게 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요양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주간보호 단기보호는 제가 시설이지만은 시설로 이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시설로 모시고 오는 시설에 대해서 입소자 수를 그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문 요양은 급여를 한 번이라도 제공을 하면은 입소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을 제공하든 뭐 30번을 제공하든 그냥 한 명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30번까지 안 나올 겁니다. 수가가 한도가 안 돼가지고. 예. 그리고 요양시설도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게 같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로 이제 모시는 것은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끝마쳤고요. 요거는 마쳤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질문하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화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 못 하시는 분은 메일 쓰셔도 되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4번 인력 기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밑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특례에 관해서, 병설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요양시설 하시는 분이 이제 물어보시던데, 종사자 계산하는 거 보고 자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시설 하시는 분들 제가 요거 계산하는 거 잠깐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예. 제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예로 한번 들어 드릴게요. 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공동생활까지 줄여서 공생하고, 이제 요양원, 요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건 이제 다 보실 줄 아는데, 무슨 이상 하는 거는, 이러는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몇 명 이상 됐을 때, 입소자 수가 몇 명 됐을 때, 여기는 입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이니까요. 입소자라고 되어 있죠. 입소자. 여기도 입소자. 다 입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입소자 1명. 그리고 조리원도 있고, 요양보호사. 이렇게 있죠? 이 당 1명,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무슨, 요양보호사하고 이제, 조리원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게 제일, 이제 헷갈려 하시고, 이런 게, 이 요양사, 제일 중요하고, 이제, 요양사거든요. 다른 건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세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거 하고, 조리원, 영양사도 50인 이상인 경우는 한정하면 되어 있거든요. 50인 됐을 때, 넘어갔을 때 이제 그거 된다.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그거 때문에 같이 직원도 쳐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은 오늘 여기는 이제 주간보호만 하는 곳이니까, 주간보호도 이제 영양사가 만약에 50명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에 대한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양사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자, 요양시설, 요양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요양원을 한번 봤을 때, 이 입소자 수가 2.5명당 1명. 이렇게 되죠. 그럼 요양원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계산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2.5명당 1명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것은 실제로 몇 명까지 입소자가 됐을 때 1명을 더 구해야 되나? 네, 요양사는 이제 몇 명까지는 이제 2.5명으로 나누면 1명이 될까? 보통 이제 그냥 계산할 때 3명 될 때 나누기 2.5 하면은 요렇게 되면은 1.2 정도가 나와요. 그럼 1하고 똑같죠? 4명 되면은 2.5 1.6이니까 2명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요양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면은 한 2.5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소수점 자리가 변하는 게 보통 이제
3명 단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3명 됐을 때 이제 고려해가지고 계속 갈수록 시간이 이제 계산은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몇 명 됐을 때, 몇 명 됐을 때, 어르신 몇 명 됐을 때, 뭐 7명 됐을 때 치면은 2.5 이렇게 되잖아요. 2.7 나누기 2.5는 2.8 그러면 같으니까 3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6명, 3, 6 이래 나가지만 3, 6 이래 보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2.5기 때문에 나중에 뒤로 가면 숫자가 바뀌어요 계속.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한때 처음 하실 때도. 공생도 똑같습니다. 공생도 공동생활과정도 요 3명 입소자 3명 다 1명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여기는 이제 9명 공동생활과정 9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9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 거는 7로 나누기 3 하잖아요. 7 나누기 3 하면 2.333 이래 나오거든요. 그럼 요게 또 2명. 영원하고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이 7명일 때. 6명일 때 똑같이 아까 계산해보면 똑같이 2명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2명 나오고, 계산은. 공동생활 과정인데요. 근데 이제 7명 있을 때는 7명 있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3하고 2.5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거죠. 침해 전담실 똑같아요. 2명 다 1명 2로 나눠주고, 여기 침해 전담면 2.5명 다 1명, 여기도 2.5로 나눠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요양사는 요래가 계산하시면 되고, 요양사는 이래가 대충 전부 다 계산하시는데 잘 하시고요. 이제 조리원 같은 경우에 간호사로 볼게요. 간호사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해야 될 일이 많고, 조리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간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나누기 25명당 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5명당 하면 몇 명수로 나누면 또 이게 2명째가 몇 명이 될까? 그러니까 37로 나누면은 37명까지는 1.48 이래 나와요. 이 간호사가. 그러면 37명까지는 한 명이 의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게 차이가 제일 커요. 이게 참 간호사가 이제 이 법정 인력을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한 명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8명째 되면은 이제 1.52 정도 되니까 그냥 1.52 뭐 나오니까 이래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2명 되는 거죠. 간호사 2명 의무로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이제 이상인 경우는 이제 뭐 다 이상 됐을 때, 입소자 이상 됐을 때는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조금 뭐 어렵진 않지만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인력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력 기준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일본 농어촌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요거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인력 기준 표 보면은 방문 요양에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농어촌 지역에 구하기 어려워서 그 기준을 말하는 건데, 요거 이제 농어촌 지역이란 뭔가, 요거를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있는 그걸로 따라 정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촌에 대해서, 농어촌에 대해서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지역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직원 구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센터를 이제 센터를 개소하면은 조금 이제 직원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5명부터 시작해라 요 말이고요. 2번은 시설장, 이건 업무 분장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시설장이 이제 그 5번 주야간보호시설 내 침해 전담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종사자분들은 다 하실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센터 치매 인지 지원 이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 5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2020년인데 2019년까지는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으면은 그 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프로그램 치매 교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받지는 않으면, 관리자가 없으면은 제공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공자도 없다. 그러면은 5등급 어르신을 이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치매 교육을 이제 받은 사람은 무조건 프로그램 치매 5등급을 이제 이 어르신이 이 센터를 이용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센터 안에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근데 이 교육을 들으려면은 사실 종사자 등록한 다음에 교육 신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 센터를 여시는 분들은 이런 직원이나 뭐 자기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대표자가, 시설장이 그런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5등급 어르신은 아무래도 이제 이용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거를 이제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뭐 이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다른데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사회복지사로, 관리자는 이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관리자 교육 다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센터 문을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6번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교육, 해당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5번에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되려면은 이 교육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7번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급식 위탁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작은 시설은 괜찮아요. 작은 시설은 뭐 위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지금 이제 집단 급식소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거 업무 들어가면은 업무하는 거 이제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 집단 급식소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50명 그때부터 보거든요. 50명 보는데 이게 어르신하고 직원하고 종사자하고 같이 한꺼번에 그냥 누구든지 간에 같이 먹는 경우에는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란은 많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지금 법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업무 설명할 때 제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조리원을 이제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제 위탁해서 하면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요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주야간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걸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영양사를 두고 조리원을 두고 뭐 이렇게 해는 사회복지 시설이 이 경우에는 이제 급식을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시설하고 같이 병설됐는데 사회복지 시설에서 밥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 위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 거기에 맡길 수가 있다. 근데 요것도 제가 좀 할 말이 있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센터 복지법인이 큰 시설의 이제 대표자분들은 보통 뭐 여기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밥을 이제 위탁해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리원을 안 두고. 이것도 뭐 이 센터의 부익부 빈익빈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 시설 옆에서 이제 주야간보 같이 병설해가 이제 단기보호든지 이래 가지고 이제 하면은 가까우니까 그 시설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밥을 이제 뭐 식사를 제공받고 이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부익분 빈익빈 센터의 부익부 빈익빈이 보이는 그런 그 경우라서 참 좀 작은 시설에서는 이런 걸 뭐 염두도 못 하니까 그것도 이제 좀 알고는 계시고 8번은 이거 그냥 도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도피 설명한 거예요 그냥. 예, 오늘도 이 지루한 얘기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종사자편 다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